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의 활용 75번부터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유리수. 그럼 A도 유리수고요. 나머지 2하고 마이너스 다 유리수죠. 즉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근이 무리수 근이 나왔어요. 무리수 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한 근이 켤레근이 됩니다. 근데 이 켤레근이 나오는 켤레근이라는 거는 이 무리수 부분의 요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근이 되는지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는데요. 개수가, 즉 a, b, c가 다 유리수라면요. 유리수고 유리수예요. 그럼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쵸? 근데 이 부분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이 근 두 개를 이용을 해서요. 2차식을요. 그냥 작성을 하면 돼요. 2차 방정식 작성. 이 두 근일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게 x제곱 빼기 공식 써보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여기다가 놓고 작성을 합니다. 두근의 합은요. 더하면은 루트 있는 부분 날라가고 2가 되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 이 곱도요. 우리 합차 공식, 그 곱셈 공식 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켤레가 주어지면요. 이 합이나 곱이 쉬워요. 쓰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계수 여기 2죠. 2기 때문에 2만 곱해줍니다.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이거 말고도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니까 이거를 x를 대입을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만약에 A 한 근이 뭐 2다. 그럴 때 A 값 구하라 그러면 이 바로 대입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푸냐?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되긴 되지만 얘를 제곱을 하면 이 무리수 있는 부분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푸는 겁니다. 방정식 풀이는요. 이런 풀이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풀이를 다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아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기본은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그 특징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특수적 풀이에 가까운 거고요. 그냥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이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근이 나왔죠? 이때 나머지 한 근과 유리수 K 값 구하라. K가 유리수인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개수가 유리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이 켤레근,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이 나머지 한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차 방정식 작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두 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더해보면요. 뒤에 건 사라지고 마이너스 6 되겠죠? 이렇게. 이거 x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x가 되겠죠? 확인 맞고요. 그 다음에 뒷분 k에 해당하는 거는 두 근의 곱. 두 근을 곱하면은 켤레기 때문에 우리 합차 공식 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9 빼기 7 곱은 2가 됩니다. 2. 그래서 k 값은 2가 돼요. 유리수 k와 한 근의 합이니까 2하고 아까 요거랑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이요.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3 루트 2일 때 m 플러스 5n의 값 구하라. mn은 유리수다. 다 유리수기 때문에 또 무리수 근이 나왔죠?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이 됩니다. 1 플러스 3 루트 2. 이걸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뒤 사라지고 2x 더하기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돼요. 그럼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9이 1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2창의 개수가 2죠. 이거 2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식인 거니까 요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죠. 1만 넘어가면 m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5n이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럼 5n 값이 그냥 34죠. 그래서 5n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34입니다. 더하면은 29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이요. 5-루트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면 B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비교 갖고 하는 겁니다. 일단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왔죠? 이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요. 항상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소수 부분만을 구하라고 해도 정수 부분을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값은 항상 우리가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리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수 부분을 구해서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이 자 5고요. 루트 3은 1과 2 사이니까 1.뭐가 되겠죠? 5에서 1.뭐를 빼면은 3.뭐가 돼요. 3.뭐. 그래서 정수 부분이 3이 됩니다. 3. 소수 부분은요. 이 값에서 3을 빼줘요. 3 빼주면 2-루트 3. 이렇게. 2-루트 3이 소수 부분 B가 되는 거예요. 소수 부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B 값이 이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고요. 이 유리수 PQ라고 했죠. 여기서 PQ가 유리수고 A도 3이니까 이것도 유리수죠. 자, 유리수기 때문에 근이 이 무리수인 근을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켤레근이 됩니다. 켤레근.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 되겠죠. 이거 두 개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4x 더하기 두근의 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돼서 4 빼기 3이니까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2차 함계수가 여기 a가 3이었죠. 3배 해주면 3x제곱 12x 플러스 3은 0 p값이 여기 p값이 마이너스 12 q값은 3이 됩니다. pq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이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차가 5일 때 그랬죠. 그럼 두 근을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차가 오면은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요.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두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이렇게 나오면요.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리즘판 좀 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중학교 때는 잘 안 배운다고 했죠? 하지만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알고 계세요. 미리 배우세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니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모르는데 여기는 알잖아요. 여기까지 알면 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곱은 일단 모르지만.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자, a 값이 2고요. b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1 되네요. 2알파 플러스 5가 1, 그럼 2알파는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근이 마이너스 2와 3 이렇게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해요.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 됩니다. 요게 a분의 c예요. a가 2고요. c가 k. 2분의 k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2 곱하면 마이너스 12에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만약에 이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근은 일단 알파 플러스 5 넣었죠? 이거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5의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에 알파 플러스 5가 0 되겠죠.
자, 이거 2차 함계수가 2니까 2배 해준 게 얘랑 같은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2에 2알파 플러스 5에 x 더하기 2알파에 이렇게 같은 식인데 여기가 좀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면 되겠죠. 1.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2 구한 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나오죠. k 값은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 작성하는 것도 모르겠다. 요 작성하는 식도. 그러면은 얘 가지고 2차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x 빼기 알파와 x 빼기 요거요. 그럼 마이너스 풀어주면 괄호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2차 함계수가 2니까 2. 그리고 이거 전개시킨 거랑 얘랑 계수 비교하면은 이 알파랑 k 값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 한 게 요걸 아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이걸 모르면은 이거라도 알고 이것도 모르면 이렇게도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수학이 발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이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2일 때 상수 A가 자, 두근의 차가 2예요. 그럼 알파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근과 계수한 게 이용해 볼까요? 두근의 합이 2알파 플러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리고 풀면은 이거 2 넘어가서 빼주면 2가 되고요. 2알파가 2니까 알파는 1 이렇게 구해줘. 자, 1을 대입을 하면 두 근이 1과 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곱은 1과 3을 곱하면 3이 돼요. 이게 A분의 C, A가 1이고요. C가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이거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2A 되고요. 3이 넘어가서 빼주면 4. 그래서 A 값은 2. A 값 2 이렇게 구해집니다. 또는 요거 가지고 2차식 작성해서 풀어도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2차 방정식이 두근의 B가 자 B가 1대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항상 B가 나오면요. 이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방법. 뭐다?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요. 예를 들어 1대2니까 알파, 2알파 이렇게 두근을 알파, 2알파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요. 두근의 합이 3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 나중에 이 정도 이제 암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알파 값이 2로 구해지고요. 그러니까 2면은 2와 4가 두 근이 되겠죠. 그래서 또 두 근의 곱 2, 4, 8은 여기서 A분의 C 1분의 K니까 K 값이 8 이렇게 구해집니다. 제가 이거 계속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배우세요. 자, 이걸 모를 때는 얘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3알파 더하기 두근의 곱 2알파 제곱은 0. 이거 비교하면은 알파 값, k 값 나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두근의 차가 4이고 큰 근이 작은 근이 3배일 때 자, AB 갖고 하는 거네요. 일단은 두 근이 차가 4라고 했죠. 그리고 큰 근이 작은 근이 3배이다. 그러면요, 요거 먼저 미지수로 쓰는 게 낫겠어요. 큰 근, 작은 근 이렇게 있는데요. 작은 근을 제가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 작은 근이 3배, 큰 근은 3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3알파 알파고 두 근의 차가 4니까 3알파 빼기 알파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 값이 구해지네요. 2알파가 4니까 2로 나누면 알파는 2. 자, 2니까요. 2와 6이 근이 되는 거예요. 2와 6 이렇게. 두 근이 2와 6. 자, 두 근 알았으니까 2차식 작성하면 되겠죠. 이 모양.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8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12는 0.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8, b 값 12 더하면 4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이런 작성하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요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x 빼기 2, x 빼기 6은 0. 이게 완전히 기본이죠.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시키면 어차피 이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원래는 더 기억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b가 5대 4일 때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 알파를 쓸게요. 5알파, 4알파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문자가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죠. 이전까지 문제는 여기 하나가 숫자가 있으면 제가 근과 계수관계로 알파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나머지를 풀었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에 따라서 뭔가 숫자가 좀 틀려도 이 방향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 문제를 푸는 최적의 방향이 이 숫자 하나 때문에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다 보면은 요런 문제는 어떤 게 쉽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접근해가는 방법들을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요식 x제곱 빼기 자, 두 근의 합 더하면 9알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더하기 두 근의 곱 20알파 제곱. 근데 요게 얘랑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식. 그래서 요 2에 k 플러스 1이 9알파랑 같아야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2에 k 플러스 1이 9알파랑 같고요. 그다음에 4k가 20알파 제곱. 4로 나눠보면요. k 값이 5알파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됩니다. 이제 작성해서 비교했죠. 이거하고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거하고 뭐 비슷해요. 아시겠죠? 거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보면은 문자가 k랑 알파가 있죠. k랑 알파이고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를 소거시켜가는 게 목표인데 k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k 대신에 5알파 제곱 이렇게 대입하면은 k가 사라지겠죠. 2에 5알파 제곱 플러스 1이 9알파 풀어보면요 10알파 제곱 9알파 1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9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해보면요 자 2차 방정식이에요. 항상 식을 보세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로 풉니다. 5알파 2알파 2니까 이쪽이 1 돼서 4하고 5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 값이 5분의 2 여기서 0 되는 게 5분의 2고요. 또는 여기서 0 되려면 알파가 2분의 1 되겠죠. 5분의 2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k 값이죠. 그러면 자 5분의 2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제곱하면 25분의 4고요. 5 한번 약분되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고요. 자, 2분의 1인 경우는 제곱하면 4분의 1에 곱하기 5 하면 4분의 5 그래서 상수 k 값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해보면은 통분해보면 20분의 자, 4, 4, 16과 5, 25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1 해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하죠. 일단 비율이 나왔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 도입해서 5알파, 4알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해서 이렇게 비교했죠? 계수 비교. 자, 이렇게 비교한 식이 요건데 요게 그 근과 계수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지금 9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 있으면 요식 나오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이 여기 20알파 제곱이 여기서 a분의 c 해서 4k 그거 쓴 게 요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게 뭐다? 연립방정식이 또 되는 거예요. k와 알파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소거해가는 것이다. k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k 대신에 5알파 제곱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소거되면서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파에 대한 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중에 인수분해가 먼저 우선순위였죠?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근 두 개를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k 값을 구해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앞으로 수학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머리를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 보고 푼 거 있죠. 자, 이런 것은 잘 본 게 뭔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자, 상수항은 잘 본 겁니다. 상수항.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해가 1과 5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그럼 이걸 가지고 상수항만 빨리 알아냅니다. x제곱 빼기, 자, 작성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이 6x 더하기 두근의 곱 5는 0. 이렇게 되는데 상수항, 얘만 믿을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는 원래 안 구해도 되는 데면 구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1차 항은 잘 본 거죠. 자, 요거 가지고 1차 항 작성을 해요. x제곱 빼기,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 플러스 6x, 뭐 두근의 곱이 있겠죠. 이렇게. 어차피 틀린 거니까 요거만 빨리 알아냅니다. 6. 그래서 올바른 식은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을 봐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자, 이거에, 자, 올바른 근을 구하라.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풉니다. 자, 안 되면 근해 공식 하는 거예요. 5, 1 하고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5번이요. 자, 2차 방정식을 규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자, 상수항을 잘못 봐서 1차식은 맞는 거죠. 1차 항의 개수. 자, 요거가 나왔대, 해가. 자, 이걸로 2차식을 작성하면 x제곱 빼기, 자, 두근의 합 2죠. 2x.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항은 요거 마이너스 2. 자, 이걸 믿으면 되는 거고요. 봉진이는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맞는 거죠. 상수항만 봅니다. 해가 요거 두 개로 또 작성을 해요. x제곱 빼기 어쩌고저쩌고 있고, 자, 상수항만 볼게요. 플러스 두근의 곱하면 38,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여기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x 이렇게 있는 거고 일부러 안 쓴 겁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그래서 요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올바른 식이 x제곱 1차 항은 이걸 마이너스 2x를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4. a, b 값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4. 여기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48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형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상수항은 믿으면 되겠죠? 근이 두 개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자, 여기가 두근의 곱하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상수항. 그리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영진이는 그럼 1차항은 맞는 거죠. 1차항. 작성해보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10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1차항은 얘를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1대 이 올바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9, 1 해도 마이너스가 어딘가 붙어야 되는데 붙여서 마이너스 10을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근을 직접 구해요. 근의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자, 우리 뭐 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봅니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10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자, 변형시켜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요, 빼기, 자, 이거 하면 제곱 나오고 2알파 베타 있기 때문에 빼기 2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합이 10이니까요, 제곱해주면 100.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되겠네요. 118이 답이 됩니다. 자, 이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직접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요.
자,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짝수 공식 있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5 뿔마 루트 34. 그래서 이건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은 연속하는 세 홀수의 제곱의 합이 251일 때 세 홀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연속하는 세 홀수 그랬어요. 미지수를 제일 작은 걸 x라고 두면 그 다음은 홀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미지수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거를 x 마이너스 2로 두면요. 가운데가 x가 되고 제일 큰 게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제곱의 합이 250이래요. 제곱. 자, 제곱. 그럼 x-2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해준 게 251. 자, 얘를 풀면 되겠죠? 여기 x제곱 나오니까 3x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x 나오고 여기 플러스 4x 나와요. 사라져요. 사라지고 숫자가 4 더하기 4니까 8. 그 다음에 25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1창이 없죠. 1창이 없는 경우는 이게 우변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 이용하면은 251에서 8 빼주면 243이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은 3, 8, 24, 3일은 3. 81이고 제곱해서 81 되는 게 뿔마 자, 루트 씌우면 9가 되겠죠. 9. 그래서 뿔마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세 홀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세 개 다 더하면은 그냥 3x 되겠죠? 3x. 3배 해주면 뿔마 27인데 여기서는 양수만 보면 27이고요. 특별한 말은 없네요. 이게 고등학교 범위에서 있으면 보통 마이너스 27이 되는데 자연수 범위라고 보면 27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은 연속하는 두 짝수의 곱이 168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는 그러니까 연속하는 거 하나 x라고 두면 그 다음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이 168이다. x에 x 플러스 2 해준 값이 16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풀면요. 이렇게 풀면 2차 방정식이죠. 원래 풀이는 x제곱 2x 이렇게 되고요. 넘겨요. 넘기면 마이너스 168은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해서 풀어볼까요? 일단 풀면 x 이렇게 되고요. 곱해서 168 되면서 차이가 이 정도 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수가 168 정도 되는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되죠. 이만큼 정도 나고서 끝자리가 곱해서 8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힌트예요. 이런 것들 끝자리. 그래서 뭐 12, 14 이렇게 2, 4, 8 나오잖아요. 만약에 14랑 16이라 하면 4, 6, 24니까 8이 안 나오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얘라고 치면은 곱해볼까요? 14랑 12랑 곱해보면 2, 4, 8, 2, 4, 1이니까 168 나오죠. 그쵸? 이런 게 맞는 거예요. 끝자리 보고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2가 나오려면 여기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12 또는 마이너스 14인데 뭐 양수라고 하면 여기도 특별히 자연수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양수라고 보면 12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12와 14가 연속하는 두 짝수고요.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가 답이 되겠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뭐 서술형이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식이 뭐다?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 나와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수일 때 하나 나오고 뭐 보통 음수일 때 하나 나오다는 거 예측이 되면은 어차피 곱해서 뭐 되는 거예요? 168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요, 인수분해 한다기보다 어차피 이것도 인수분해도 이거 찾는 거 뭐예요? 찍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논리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도 찍은 거예요. 찍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거 여기서 그냥 찍어도 된다 이거죠. 곱해서 168 되고 끝자리가 8. 그렇죠? 그럼 2, 4구나. 12, 14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x값이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서술형이면 못 쓰겠지만 이런 풀이가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본질을 안다면 어차피 해 두 개 나올 거고 어차피 여기도 인수분해서
여기도 찍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찍은 거죠. 실제로 고차 방정식, 3차 이상 방정식 이렇게 찍어서 풉니다. 처음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